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동물 연구를 하면서 동물과 인간의 공통점이라든지 그 간과해온 비정신적인 영역 있잖아요. 앉아서 좀 약간 책상에서 오래 앉아서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어서 막 그런 취미 활동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술을 마신다고 했잖아요. 주량은 뭐 한 소주 한 2병까지는 마실 수 있죠. 그래서 뭐 독서, 영화 보기, 뭐 음주 말고는 이렇다 할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은 좀 좋아합니다. 혼자서 여행하기. 그 정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사랑과 혐오 사이라는 제목으로 동물에 대한 인간의 모순적 태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화된 과학기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오늘날 동물과 인간은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매우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물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도 동물을 학대하고 혐오하는 어떤 구조 속에 살고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개개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 체제에서 굉장히 선한 사람도 산업화의 논리라든지 예전 자본 동물 상업주의 안에서 그렇게 어떤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동물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런 질문을 받은 대다수는 동물을 좋아한다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 옆에 반려동물을 포함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동물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화 캐릭터도 그렇고 온라인에 각종 랜선 집사라든지 이런 이제 말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 온라인으로 보는 동물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또 가죽 가방이나 신발이나 오리털 패딩이나 화장품 등을 자연스럽게 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지극히 보편적인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괴리입니다. 이런 괴리가 일어나는 건데요. 동물이 한편으로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착취와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모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캐럴 제이 애덤스라는 비판적 동물 연구자가 있습니다. 이 연구자는 여성과 동물을 교차하는 억압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동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연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동물은 고기로만 이렇게 용어화되어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음식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이 될 때 그때 동물은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바로 그 캐럴 제이 애덤스가 쓴 육식의 성정치라는 그 책의 표지가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핑크빛 고기 스테이크를 형상화한 것 같아요. 바로 이 그 책 표지만 보면 저게 동물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물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도 고기를 먹으면서 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저 책 표지를 굉장히 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바로 오른쪽에 옆에 또 그 도미니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동물 단체가 동물 복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공장식 축산 시설에 잠입해서 취재한 다큐멘터리이고요. 저렇게 저 책 표지와 저 송아지 사진, 저 포스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저 스테이크가 저 송아지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요. 네. 이러한 현상은 아주 보편적이어서 이런 말이 부재 지시 대상으로 용어화되어 있는 것인데요. 캐럴 제이 애덤스가 바로 저 육식의 성정치라는 책에서 육식주의 사회에서 동물은 그 자신이 부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부재 지시 대상이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킨은 분명히 닭으로 만들어진 음식이지만 소비자는 그걸 닭으로 보지 못하고요. 치킨이라는 음식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킨에서 닭은 바로 부재 지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동물을 고기로 지칭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기에서 동물은 인지하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되기 위해서 동물은 도축됨으로써 물리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또 잃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부재 지시 대상이라는 개념 하나로 바로 오늘날 동물에 대한 인간의 모순적 태도가 담겨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애덤스는 동물을 부재 지시 대상으로 만드는 어떤 메커니즘이 인간의 언어, 즉 은유를 또 꼽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좀 불의의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사건을 당했는데 그 자기가 경험한 뭐 성폭력이라고 합시다. 그런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물, 뭐 고기에 빗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마치 고기 조각이 된 느낌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동물이 고기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처럼 자신이 극악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를 빗대어 표현한 거지 동물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요. 하지만 이런 표현에서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 동물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죽음이라는 동물의 경험은 늘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덤스는 그래서 여성과 동물을 교차하는 억압이란 여성과 동물이 서로를 부재 지시 대상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합법적 동물 학대라고 제가 좀 소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동물 학대와 인간 폭력이 맺는 관계를 연구한 사회학자인 클리프턴 P. 플린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은 동물에게 가장 막대한 해를 가하고 있는 관행은 대부분 합법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쁜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만 동물 학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사실 사회학자가 보기에 사실은 그런 동물 학대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과 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학대가 훨씬 많고 그거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도미니언에서는 공장식 축산업의 대량 생산, 밀집 사육 시스템에서 동물들은 이윤을 위해서 고기로만 태어나고 키워지기에 나이에 비해 급격히 성장하게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앓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영화는 영국의 왕립 동물학대 방지 협회의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조차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물 복지와 동물 학대가 양립한다니 이것 또한 모순이죠. 도살되는 과정에서도 동물은 고통 없이 죽지는 않습니다. 도살 시설은 자동차 조립 컨베이어 시스템과 같은 시설입니다. 동물을 도살하기 전에 의식을 잃도록 하는 전기 장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정말 의식이 잃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의식이 있는 채 죽기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행해지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도살 시스템은 유한성이 있는 취약한 생명체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고, 그래서 그런 체제 속에서 동물은 몰개성화되고 여러 다른 삶의 가능성 또한 잃어버리는 거지요. 이러한 문화적 관행 속에서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자신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합법적 동물 학대의 시스템 속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혐오하게 되는 모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축산업계 종사자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사람은 인간의 체제 안에서 선한 존재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악의 평범성, 네, 유대인 학살에 가담을 했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그런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동물을 대하는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 타자나 타자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성과 동물 관계뿐만 아니라 장애와 동물을 교차하는 그런 연구도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소수자와 동물 사이를 교차하는 억압의 구조가 굉장히 동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최근에는 유대하자라는 차원에서 동물과 장애를 교차하는 억압에 대한 연구도 나왔고 큰 반향을 일으켰죠. 네, 그림에서 보듯이 스나우라 테일러라는 연구자이고요. 짐을 끄는 짐승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장애와 동물이 프릭쇼란 이제 여기 자막에 나오듯이 17세기, 18세기의 기형쇼인데요. 생물학적으로 희소하고 희귀한 신체 이형을 가진 장애인, 병자, 기형인 등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식민시대에 이런 것들이 행해졌었는데 동물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이제 뭐 전시되고 했죠. 네, 식민주의에 기반을 둔 정상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배척되었던 공통된 억압의 역사를 밝히면서 양자를 교차하는 억압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장애동물을 단지 보호의 대상이거나 억압의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몸과 정신, 다양성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삶의 주체임을 밝힌 점도 이 책이 굉장히 인상 깊은 지점입니다. 다른 신체와 정신을 가진 존재도 동등한 삶의 주체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려면 비장애인과 인간을 하나의 정상적인 범주로만 구분하면서 타인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자립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수나우라 텔러는 이 책에서 세계 최대의 소수자 집단, 아주 다수인 소수자 집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장애인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네, 그만큼 장애인도 많고 동물도 많고 숫자가 아주 많아요. 네, 특별한 사람, 아주 숫자가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하지도 않고 특별한 사람을 일컬어서 장애인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과 관련된 인간의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가족화 현상과 종차별주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명백한 모순은 사실 반려동물 가족화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반려동물 가족화 현상은 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인식을 제고한 아주 좀 고무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또 이기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집안의 가족으로서 내 반려동물이 너무 예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내 반려동물은 어떤 품종도 있는 거예요. 이 동물의 네 가지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려동물, 두 번째는 축산 농장동물, 세 번째는 실험동물, 그리고 네 번째는 야생동물입니다. 하지만 내 집의 반려동물이 또 유기가 되면 길거리 위에 또 유기동물이 되고 거기서 또 들깨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들깨화돼서 야생동물화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비글존 같은 경우에는 실험동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너무 좋아하고 잘 따르기 때문에 또 실험 대상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구분이 전혀 되지 않죠. 생물학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없지만 용도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로는 펫샵에서 구매한 품종견이나 품종묘를 가족으로 여기는 것 자체도 또 모순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종견이나 품종묘 또한 인간이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든 동물인데요. 그런 상품화된 동물을 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펫샵에서 구매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모순입니다. 네, 돈으로 가족을 살 수 있다라는 것에서도 모순이지만 이 돈으로 산 우리 가족은 평생 유전자 질환에 또 시달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려동물의 먹이로 사용되는 다른 동물을 혐오하게 되는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때 다른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로서 마땅한 삶의 주체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단지 내 반려동물의 먹이로만 또 인식되죠. 최근 일본에서는 반려견에게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야생의 사슴을 인간이 사냥해서 공급하는 어떤 그런 레스토랑이 또 생겼다고, 고급 레스토랑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 이후에 어떤 모순적인 동물을 대하는 모순적인 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물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러한 산업화의 논리 속에서 선한 인간들조차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또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이런 모순적인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강에서는 동물과 재난을 키워드로 해서 동물의 재난은 무엇이고 동물과 인간의 안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물과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시대라는 뜻인데요. 원헬스 개념을 또 많이 이렇게 부상했는데요. 소는 단지 음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의지를 가진 생명체. 존 머턴은 재난 불평등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인격화 서술에 이어서 타자화하는 서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310은 세척까지 마친 지육이 됐다. 취약한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의 삶과 경험을 유추하게 하는 그런 관점의 전치,